안녕하세요. 이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직업의 세계로 이곳에 정말 멋진 강사님 모셨는데요. 저희 소개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전 더덕이고요. 기피디고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햇살입니다. 네, 봄햇살님 반갑습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만난 지 좀 꽤 됐어요. 네. 그러게요. 네. 3년 반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을 갖고 오셔서 네, 본인 소개를 다시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성장을 돕는 봄햇살 김준원 코치입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의 협력 코치이기도 하고요. 한국코치협회 인증 KAC 코치입니다. 와. 그리고 NLP 프로 코치이기도 하죠. 우와. 정말. 스크롤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일단 코치로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와, 대단하시다. 뭔가 프로필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올해 또 이걸 다 땄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집중과 몰입. 그러네요. 그럼 코치라는 어떤 키워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코치란 일을 하시게 된 과정? 왜 하시게 됐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네. 원래 마음, 상담, 심리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6년쯤 지났는데요. 퇴직한 지. 그때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코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 게 있구나. 상담, 심리 상담, 코치. 근데 그 경계가 모호했는데 계속 마음 공부를 해 나가면서 네. 올해 제가 마음 성장 학교라는 곳에 1년 연구위원 과정에 참여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코칭을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칭이 참 좋구나. 코칭이 참 쉽구나. 코칭은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알리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정말 코치로서의 정체성을 딱 확립이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럼 그 과정 중에 뭔가 좀 더 견고하게 정립해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결정타는 마음성장학교에서 연구 수업을 하면서네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코치라는 일을 접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밟아오셨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나는 뭔가 더 배워야 되겠어. 이런 니즈를 느끼셨던 건가요? 그렇죠. 제가 원래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의 핵심 가치가 성장이에요. 성장을 통해서 결국 자유에 이루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배우면서 제가 성장하고 또 회복도 되고 이러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걸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마음성장학교를 안 거는 사실 2년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좀 심리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어떤 워크숍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한 2년 동안은 그냥 지켜보면서 가끔 프로그램 참여하는 정도, 하루 정도, 워크숍 정도. 그러다가 제가 작년 말에 좀 불안 증상? 공황 증상 비슷한 게 왔어요.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번아웃도 오고 이러면서 나는 충분히 성장했고 자존감도 높고 이제 나는 됐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 아직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가 봐. 마음에 그런 이제 필요성?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 어느 곳에서 내가 내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만난 게 이제 마음성장학교였죠. 역시 아이는 아주 훌륭한 입니다. 무엇인가요? 아이는? 어른을 성장하게 해주는 매개체? 아주 사랑스러우면서 동시에 시험대에도 올리고. 맞습니다. 맞아요. 저를 성장시킨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가장 큰 게 저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가 주변에 이미 많은 선배들, 그다음에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고전을 남기신 그런 전문가 분들. 그분들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책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맞습니다. 아이로 인해 제가 3년간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거울이죠. 네, 저의 거울이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를 통해서 내 내면 아이가 불쭉불쭉 튀어나와서. 맞아요. 그럼요. 내면 아이도 아주 많이 만났고, 네.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지금 표정에서 벌써 그런 게 느껴져요. 안정감? 네. 조만간 득도하시는 이런. 제가 또 명상을 11년째 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또 명상 수업도 해요. 초, 중, 고에서 특강이 들어오면 가서 그러시구나. 이제 수업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 성장도 같이.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사 은퇴하시기 전부터 명상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때부터 굉장히 내 내면에 어떤 것이 있구나를 알아채는데 민감하셨나 봐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명상을 했고 그래서 마음을 많이 가벼워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이게 마음이 힘들 때 보통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마셔서 내 정신줄을 놓아서 좀 뭔가를 푼다던가 아니면 막 오타쿠처럼 집중할 곳을 찾아서 막 취미에 열중한다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 자체에 포커스를 하셨다는 게 좀 남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저한테는 참 좋은 자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뭐라더라? 상처 입은 싹에서 난 꽃, 피어난 꽃은 더욱 향기롭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람이 편할 때는 이게 성장을 안 하더라고요. 편할 때는 그냥 정말 있는 대로. 지금 상태가 편한데 굳이 뭘 더 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뭔가 힘든 상태가 되며 불안정하거나 이러면 그때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명언을 지금 막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럼 본격적으로 코치란 무엇인가요? 코치란 무엇이냐면 일단 코칭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인데 한국코치협회가 코치를 양성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국내에서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치를 직접 양성하진 않지만 양성도 하죠. 인증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곳의 코칭 철학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내부의 해답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존재이다. 라는 게 국제 코치 협회의 코칭 철학이에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한국코치협회가. 그 코칭 철학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죠. 사람의 잠재력을 온전히 믿고 코칭의 주도권은 그래서 상대에게 있습니다. 코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답을 그 찾는 거죠. 내면의 답을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피디님도 스스로 온전하시고 온전해요. 내면의 답을 갖고 계시네요. 네네네. 아주 창의적인 존재세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미 마치 저는 그거를 코칭을 펌프질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 아주 시원하고 맑고 시원한 천연 안반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밑에 고여 있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줘야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줬을 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네네. 그 물을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돕는 과정. 그게 바로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코치는 마중물을 부어주고 펌프질 옆에서 조금 해주는. 네, 맞습니다. 스스로의 안에 내면의 그 샘물이 솟아나도록 해주시는 분이군요. 샘물은 이미 있어요. 네네.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도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죠. 네. 코칭은 그걸 좀 도와주는 약간의 펌프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펌프질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좀 힘을 줘야죠. 그런 의미의 힘이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정신적인 에너지가. 그렇죠. 코치는 의식이 좀 깨어 있어야 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상대인 코치 E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칭 받는 분을 코치 E가 같이 깨어나도록 의식이 깨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굳이 정의하자면 한국코치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다. 아, 수평적. 중요한 건 수평적 파트너십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 뭔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인 거죠. 동등한 관계에서 또 상호 동반 성장을 추구합니다. 아, 네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맞아요. 왠지 뭐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될 것. 기존의 코칭, 제가 생각했던 코칭은 그거였거든요. 아, 내가 좀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죠. 알고 이끌어줘야 되는 가르치는 거. 느낌. 네, 뭔가 그건 티칭이거든요. 사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근데 코칭은 그래도 뭔가 코치가 좀 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잠재의식이 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코치 인증을 받은 게 사실은 한 5년이 경과됐지만 실질적으로 코칭을 많이 안 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 더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막 그런 것도 있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했지만 제가 저 코치예요. 저에게 코칭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불과 지난달, 지지난달 몇 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완벽해져야지라는 어떤 생각, 불안감이 있으면 맞아요. 정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코칭 철학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온전한 거예요. 맞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장점, 단점, 강점, 약점.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존재와 존재로 만나서 대화를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물론 네. 목적 있는 대화입니다. 하다 보면 원하는 곳에 누구나 다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참 편안해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코칭이 이렇게 쉽고 이 정도라면 내가 알릴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결국은 코치가 된다는 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 삶의 네네. 리더가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데 바로 이게 코칭이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코치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멋진 일이네요. 갑자기 며칠 전에 봤던 인사이드 아웃 2를 딸내미랑 같이 올라오자마자는 아니고 보셨군요. 전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네, 저희 딸이 본인의 평을 얘기하길래 네.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올라왔길래 같이 또 봤는데 거기서 그 인상적이었던 게 라일리 맞나요? 라일리가 불안이 이제 맞아요. 나왔잖아요. 불안이 그 가장 중심 정서가 되고 나서 불안할 때 행하는 어떤 태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힘주면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이 불안할 때 그렇게 되는구나. 맞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아팠는데 사실은 그게 제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약할 때, 불안할 때는 생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라일리는 일단 자기가 혼자가 된 상태에서 하키를 하러 가서 거기에 선출이 돼야 되고 맞아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를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불안이가 막 이렇게 강박적인 그 행동을 하는 게 태풍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너무 인상적이었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런 장면도 전 인상적이었는데 안 좋은 기억들을 기쁨이가 다 없애버려. 어디 이렇게 기억의 저편인가요? 거기서 표현하게 거기다 막 차곡차곡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이제 융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조차 라일리의 한 모습인데, 맞아요. 그렇죠. 그걸 다 없애버리면 오히려 이상한 자아가 생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렇게 코칭이란 것 자체가 동등하게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만의 것,
네. 그 샘물처럼 있는 그것을 꺼내주는 네.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이틀을 가지신 지는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자기를 네. 다독이고 네, 스스로 정연하고 하시면서 네. 이제 나 코치를 할 수 있어. 네, 네. 이렇게 되시고 나서 코치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떠신 느낌이신지가 또 궁금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적이죠. 제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를 대하면 그게 온전히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의 이제 오랜 동료가 네. 제가 이제 코칭을 이제 해줬더니 어때? 이전이랑 지금이랑 어떤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사실 자기가 느끼기에 저의 스킬이나 저의 뭐 이런 거는 비슷하대요. 이전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한다. 그런데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듣는 나도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맞아. 이게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이 마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나도 모르게 전이해서 내가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면. 뭔가 내용을 또박또박 잘 전달해도 불안하면 나도 그게 조마조마하면서 네, 따라가게 네, 네.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뭔가 편안하게 안내해주면 따라가기도 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네. 참 신기하죠. 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 그래서 타인에게 준 것이 결국은 나에게 준 것과 같고 네. 어느 날은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편안해요. 모든 게 감사하고 존재를 그냥 존재로서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제 하나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일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저 더덕님의 철학이 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네. 코치의 존재감, 프레젠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뭔가 기분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끼게 하고 이런 게 코치의 존재감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코치가 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떤 분은 존재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고 든든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멋집니다. 네. 코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마음성장 코치이기도 하고 또 네. 그림책을 활용한 그림책 심리 코칭 제가 1급 지도사예요. 진짜 엄청난 많은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군요. 제가 네. 그러니까 마음성장학교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강사예요.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역시. 마음성장 코칭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 강사이기도 하고 네. 또 그림책 심리 코칭을 안내할 수 있는 강사이기도 하고 또 존재경청 워크숍이라는 또 엑기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존재와 존재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에 또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게 다 저한테 도움이 되고 제가 일단 프로그램 참여했더니 너무 좋네. 그럼 난 이거를 더 알게야겠어. 라고 해서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을 제가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제가 6남매예요. 언니 오빠들이. 네네.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 6남매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5060 중장년을 위한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 여행이에요. 그래서 부제가 자아 넘어 자기로 건너가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아오신 전반기라면 이제 후반기 5, 60대 이후에는 자기를 만나면서 원하는 것을 뭔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희망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융이롱의 핵심을 지금. 맞아요. 그 프로그램이 융심리학의 그 자기 실현 과정에 따라서 8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페르소나부터 시작해서 자아, 그림자, 그다음에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쫙 체계적으로 제가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또 심리와 코칭이 결합된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개발했어요. 네. 저희 마음성장학교의 대표님 이름이 김은미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담은 것이 어떻게 가치 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사랑을 나누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멋진 프로그램을 더 예전 같으면 더 근사한 거, 완벽한 거, 내가 더 멋지게 보이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시시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하나 상대를 향한 사랑만을 내가 담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언니 오빠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이 시대의 많은 언니 오빠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맞아. 그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 언니 오빠들 이제 사남매가 함께 네. 진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회차를 이제 지난주에 끝냈고 이번 주에 했군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진행을 할 건데 와. 언니 오빠들이 참 만족스러워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기쁩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참여도 하고 또 리딩도 하고 하시면서 네. 그 과정 중에 뭔가 기록을 남기시는 과정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도 네. 본 적이 있고 네네. 책도 쓰셨다고 들었는데 예. 네. 작년 연말에 네. 제가 나는 나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책을 전자책을 하나 냈습니다. 나는 나와 사랑에 빠졌다. 네. 이건 완전 시대의 로맨티스트. 네. 네.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자기 사랑 비법. 이게 부제인데요. 네. 제가 이전에도 여기 나와서 자존감에 대해서 맞아요. 주제로 그때 서울대 언니의 자존감 코칭 맞아요. 그 제목으로 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 자존감이 저한테는 항상 화두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말에 책을 쓰는 거는 모든 강사나 코치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네. 책을 쓰게 됐고요. 자존감을 주제로 해서 책을 구성했는데 보니까 책을 쓰는 것 자체는 오래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제가 블로그에 이미 기록한 거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자존감에 대해서 독서 모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이랬기 때문에 맞아. 그것들이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엮어서 네. 이거 그냥 쓰면 되겠는데 이러면서 엮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엮는 작업을 했고 하지만 책을 쓴다는 건 정말 또 다른 경계를 넘어서는 엄청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느껴집니다. 네.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진짜요? 왜요? 왜냐하면 네. 그 12월쯤 됐는데 책을 이제 거의 다 초고 다 완성됐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 제가 이제 번아웃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말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수업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명상 특강이 막 파주, 고양, 김포 해가지고 무척 거의 매일매일 수업도 하고 이래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는데 아마 심리적으로 책을 낸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고 봤더니 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마치 나의 생각과 의견을 평가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저에겐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또 이렇게 무언가를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맞아.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척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또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는 책 쓰면 그만이래요. 내가 쓴 책 내가 쓰면 그만이지. 탈고하고 마면 그만이지. 비슷해요. 그 후에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네. 그 사람들은 책을 한 줄이라도 써봤어? 맞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나와 참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전 눈앞에서 늘 보고 있어서 늘 하면 그만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누구 이 책 봐봐. 그게 책이야? 그걸 책이라고 낸 사람들도 있잖아. 자기 책은 이것보다 훨씬 괜찮아. 라고 굉장한 인정을 해주죠. 결혼 잘하셨네요. 같은 편이 집안에 계시네. 그러니까요. 제가 책 쓰고 나면 제일 먼저 그거 읽고 이렇게 피드백을 줬어요. 그래서 잘 썼다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나? 진짜 멋지다. 남편분 진짜 멋지세요. 제가 만일에 책을 썼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 읽어줄 사람. 읽지 않고 좋을 거라고 얘기해 주죠. 진짜? 저는 무조건 칭찬을 하죠. 안 읽어봐도 좋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읽지 않는다. 귀찮거든. 결이 달라서 읽었을 때 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제가 꾸준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쓰지 않으세요. 관심사가. 맞아요. 서사 위주, 서정 위주. 사람이라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과 자기 개발 이런 데에 관심을 같이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진짜 부럽다. 과정도 결국은 그 책에 한 꼭지로 넣었어요. 그 과정도. 그렇죠. 나의 경험이니까 이 책을 쓰면서 한 경험 자체가 저의 실제 이야기. 그 전자책에는 모두 저의 경험이 담겨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의 에피소드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 사랑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엮은 책이라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갔죠. 마무리를 그걸로 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 난 정말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뭐 이런 거. 무엇이든지 보면 굉장히 힘든 고난을 겪고 나서야 성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아픈데 맞아.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 성장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제가 다른 사람이 이거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을 한 거는 정말 제가 할 필요가 없던 일이었어요. 제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 이게 전자책이다 보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150페이지의 책을 쭉 읽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종이책이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내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책을 내고 나서 알았어요.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악플이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들이 내용을 듣지 않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죠. 이분들이 내용을 듣고서 쓰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하거나 저도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안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으세요. 읽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봐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시는 분은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다 좋게 말씀하시지 뭐 그렇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응원하는 사람, 나를 같이 지지하는 사람 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건 정말 불필요한 걱정이었죠. 그러게요. 이게 참 저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뭔가 그래서 스카이를 나오신 거예요. 이게 그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라는 불안 때문에. 맞아요. 불안이 어떤 자원이 되죠. 열심히 하게 하죠. 연료가 되죠. 연료. 맞아요. 근데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도하면 문제인 거지. 부작용이 있는 거죠. 맞아요. 나를 잠식하게 하면 안 된다. 그땐 조이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책을 쓰시고 책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그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셔서 진짜 편안해지셨군요. 편안해졌습니다.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책은 나는 나와 사랑에 빠졌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거는 크몽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딴 플랫폼에서는 아직은 그냥 오픈이 안 돼 있으시구나. 제가 크몽만 열어놨어요. 좀 딴 데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종이책으로 만들어서 북크크에 올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코칭이 되시고
그 과정도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또 책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들으면서 3년 전에 뵀던 봄햇살님과 네. 지금 뵙는 봄햇살님이 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모티브로 하는 분이라 그런지 네. 성장이 막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뭐 감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느껴져요 정말. 느껴지는 맞아요. 거라서 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책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인터뷰 하시죠라고 했을 때 해야지라고 했다.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한 거였죠.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제가 먼저 나 인터뷰 하겠다. 이거 코치를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나와서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느끼시는 변화 그리고 또 추구하시는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3년 전에도 자격은 이미 다 충분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멋진 사람, 더 자격을 갖춘 누군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나보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지금의 나도 괜찮아. 무언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달이 될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의 몫인 거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가진 걸 나눠서 나의 사랑을 전달했을 때 필요한 분에게 닿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그것조차 제가 책임지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나와 타인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 건데 타인을 존중을 덜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믿음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건 나에 대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믿음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명언이십니다. 국제코치협회의 코칭 철학에 모든 사람은 온전하다라는 그 말이 정말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상대에 대한 또 믿음이 생겨요. 코치는 상대를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가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의식이 더 확장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큰 기쁨을 느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할 일이 되게 명료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는 코치다라고 자신 있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나는 더 많은 코치들을 양성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제가 할 일도 마음에 품고 있어서 너무 그 상상을 하면 기뻐요. 네, 2030년에 코치 100명 양성 이걸 목표로. 네, 우리는 선언하면 이루어져요. 신기하게 내가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는 잘 꿈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 목표를 세우고 꿈을 상상하고 이런 게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꿈꿔요. 뭐 안 되면 뭐 어때? 그 과정이 과정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즐거우면 됐고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즐거운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되면 더 좋고 그리고 상상하면 또 기쁘고 그리고 실제로 마음 먹은 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신나고 재미있어요. 이런 마음을 전달하시는 코치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게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PD님이 이렇게 딱 마무리 포장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편집도 예쁘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편집까지 해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지만 정말 그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이 여기 함께하는 저희들을 미소 짓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저희도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